아무리 배려해도, 아무리 먼저 양보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당신한테만 선을 넘습니다. 점심값을 슬쩍 떠넘기고 회의에서 당신 말만 유독 끊고 다 같이 웃는 자리에서는 꼭 당신만 농담에 타깃이 되죠.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조용히 굽신거리다가 왜인지 당신 앞에서만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 구조와 해결 방법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정해지지 않은 서열이 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와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지위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건 이 서열이 첫 만남에서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서열을 결정짓는 건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반응 속도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응하는가,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전제와 양해를 구하는가, 이런 미세한 신호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뇌에 하나의 파일을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는 파일이요. 문제는 이 파일이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수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단호하게 행동해도 상대는 당황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죠. 갑자기 왜 그래?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반응을 이제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파일에 쉽게 낮은 점수로 기록될까요? 여기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자기 비하입니다. 아직 아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를 낮춰 말하는 습관이에요. 제가 좀 느려서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좀 멍청해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본인은 예의로 말한 거고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낮게 평가하는구나. 그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직접 자신을 낮은 자리에 놓는 순간 상대도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겨버리거든요. 두 번째, 과잉 설명입니다. 거절할 때 이유를 3개씩 대거나 부탁할 때 왜 이걸 부탁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건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불안해요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정당한 요청에도 허락을 구하는 듯한 태도는요, 상대로 하여금 허락을 내려줄 권한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세 번째, 감정의 즉시 복구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바로 웃거나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빠르게 수습하는 거죠. 이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무의식에는 다르게 각인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뭘 해도 후폭풍이 없구나. 이 세 가지 신호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배려심 많고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걸 읽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사람은 왜 하필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면서요. 많은 경우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혹은 오래된 열등감에 짓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을 풀 곳이 필요한데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겐 못 풀잖아요.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하향 사회 비교라고 불러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전략이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함을 위협으로 느껴요. 내가 베푼 호의가 그들에겐 부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 사람은 별것 아니야 라고 재정의함으로써 빚을 탕감시키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투사도 있어요. 어린 시절 자기를 무시했던 누군가, 혹은 자기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고 그 감정을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알았으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존에 흔히 말하는 단호하게 말해라, 무시해라 같은 조언은 실제로 잘 안 통합니다. 왜냐면 이미 형성된 관계 파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 오히려 갈등만 커지거든요. 대신에 그 파일 자체를 조용히 다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의도 확인 프레임입니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이 한 문장이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상대가 농담이었다고 하면, 아, 그렇군요로 끝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자기 말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진심이었다면 상대가 직접 그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어느 쪽이든 다음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화내지 않고 궁금한 척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 요청의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 리듬 지연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2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빠른 반응은 복종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느린 반응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리듬이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특히 회의 중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술, 경험 공유 차단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줄이세요. 주말에 뭐 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친밀감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한 이야기가 나중에 걔는 원래 좀 그래라는 험담의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농담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요. 정보가 없으면 상대는 여러분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기술, 제3자 언급법입니다. 상대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직접 거절하거나 맞서지 말고 제3자를 끌어오세요. 그건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갑자기 관객이 생긴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행동을 남들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들면 사람들은 훨씬 조심하게 돼요. 이 방법의 묘미는 여러분이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행동에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구조를 바꿔서 승부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 조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안 만나면 되지만 매일 보는 동료, 가족, 오래된 친구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적 접근성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감정 교환을 줄이는 거예요. 업무 이야기, 사실 위주의 대화는 하되 기분이 어떤지, 속상한 일이 있는지 같은 감정적 교류는 천천히 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상대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이 사람이 열려있지 않네. 이건 상대를 미워하거나 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구조 변경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상대가 조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한 사람일까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등보다 조화를, 공격보다 이해를 선택해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는 대단해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에 즉시 웃어주지 않기. 부당한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않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건 내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낮게 놓으려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